서경대학교 군사학과의 황선우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원우님들의 대학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맡게 될 과목은 바로 국방경영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내용들이죠. 국방이란 단어, 경영이란 단어, 리더십이란 단어. 자, 우리가 이 국방경영 리더십을 어떠한 학문으로 공부를 하게 되냐? 일반적으로 단어들이 합쳐지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박, 고구마, 밤, 고구마. 그러면 밤일까요? 고구마일까요? 호박일까요? 고구마일까요? 고구마죠. 그래서 이 학문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 위주로 공부하게 되느냐? 바로 리더십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 그냥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에 추가적으로 국방이란 특수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국방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을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 경영이란 단어가 들어갔느냐? 우리가 리더십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바로 경영의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영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리더십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 안에 조직관리 파트가 들어가는데 이 조직관리 파트에서 필요한 게 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동안 설명해 드릴 내용은 국방에 대한 특수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부분 군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국방에 대한 특수성 안에서 어떻게 경영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조직관리 파트 안에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 대학원에서 확정을 졌기 때문에 매주 2회차씩 올라갑니다. 지난 1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줌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1주차는 패스를 하고 이번 강의가 2주차 강의인데 이번 강의도 우리 현업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 오리엔테이션과 국방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2주차 강의를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강의실은 저희 포털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클릭을 하셔서 본 강의를 매주 2회씩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은 국방 경영 전공이신 분들이니까 모두 여러분들이 군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제 연구실은 본관 515호인데 학교에 오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에 들리셔가지고 부담 없이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과 티타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니까 요 두 가지는 꼭 좀 여러분들이 챙기셔가지고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앞으로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당 이메일로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관련된 부분이나 성적에 관련된 부분 궁금한 게 있으면 제 핸드폰으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경영의 마지막 문구를 보면 국방 경영에 필요한 리더십을 학습한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20대도 계실 거고 30대도 계실 거고 경우에 따라 50대도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20대인 분들이 상당히 많고 30대 초반까지 상당히 많이 나이대가 있는데 대부분 군 계급으로 치면은 아직 위관급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한다면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30대, 40대, 50대, 60대가 돼서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부를 졸업하시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선택을 했고 이 대학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방향이 훨씬 더 빠르고 올바르게 진행이 됐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을 통해서 잘 경영학 석사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사 과정까지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의 진급뿐만이 아니라 제2의 인생, 과연 군을 평생 할 수는 없으니 중간에 20년 이상 군복무를 하시고 사회에 진출하셨을 때 또 하나의 제2의 인생에서 좋은 방향을 잡길 여러분들의 기원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 얼마만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국방 경영 리더십에 대한 성적 평가 방법은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중간 30%, 기말 30%. 그래서 주제별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술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서술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정성평가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과제는 20%가 들어가는데 중간 기말고사 제출한 과제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제가 별도로 진행을 하면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바쁜데 부담드린 것 같고 해서 중간 기말고사에 작성한 내용, 제출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과제도 대체를 하겠습니다. 출석은 20%로 반영이 되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출석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경영학개론서인데 더 나은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인데 뭐 굳이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PPT 파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추가 교재는 국가와 안보라고 하는 교육사령부에서 출간한 요 교재, 올해 24년도에 출간된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교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역시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많이 교육사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보내드릴게요.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진짜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 교재가 없어도 제가 PPT로 더 만들어서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 부담 없이 수업은 들을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나갈게요. 강의를 자르지 않고 한 강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이주작 거. 자, 국방 경영 리더십 과목이 무엇이냐. 자,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국방 경영? 국방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무엇이냐. 머릿속으로 리더십이 알지만 이 리더십이 과연 뭐냐라고 말로 설명한다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국방 경영 리더십은 말 그대로 국방 경영 분야에 뭐가 가미되냐면 바로 이 코칭 기법이 가미됩니다. 여러분들 리더입니다. 간부예요.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을 잘 지도해야 되는데 그 지도하는 과정, 우리 경영학 원리에서는 코칭이랍니다. 코칭. 그래서 이 코칭 기법을 적용해서 리더십 교육으로 리더십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켜서 결국은 자아실현 그리고 플러스 하급자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 즉, 우리 리더만 믿고 군생활 하면 되겠다. 우리 리더가 나의 멘토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군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심리적 안정과 효과적인 부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뭐다? 국방 경영 리더십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역시 제가 고민해서 만든 정의인데 코칭 기법이 들어간다라는 내용, 그리고 나도 실현돼, 자아가 실현되고 하급자들에게 안정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줘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부대 관리를 충분히 완벽하게 만족감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데 필요한 게 바로 국방 경영 리더십이다. 이걸 한마디로 더 줄이자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고 배운 리더십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에게 코칭하고, 그러면 부하 직원들은 우리 리더가 나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부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부대 관리,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이 학문을 배우는 그 이유이자 목표, 목적이 된다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리더십을 배워서 부하 직원들을 코칭해서 안정적으로 부대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방 경영 리더십. 그럼 국방 경영이란 이 말이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국방이면 국방이고 경영이면 경영인데 둘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요 네 글자 국방 경영. 그러면 국방이에요, 경영이에요? 이거는 경영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영학과가 있는데 저 대학 들어갈 때는 경영학과가 많았어요. 근데 경영학 내에서 많이 세부 전공으로 나눠지죠. 저는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경영학을 전공할 때 저는 MIS 경영 정보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저는 전공을 했는데 그 부분, 그래서 이 호텔 경영, 병원 경영, 뭐 서비스 경영, 스포츠 경영, 이게 오늘날은
굉장히 많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을 단순히 짓고 고객들을 모객을 하고 여기에서 오는 수익을 발생한다. 이걸 경영학적인 원리에 접목시키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경영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분야에 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심지어 우리 학과에서는 뭐 미용 경영 그리고 뭐 항공 서비스 경영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처럼 우리 국방에서도 방위 사업 분야에 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원전을 받던 나라에서는 총환자로 못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있는 M16이라든지 각 우방국들에게 무기를 조달받아서 우리가 국방을 지켰다면 이제는 방위 사업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이 방위 사업 분야가 넓어진 만큼 이제는 우리가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서 다시 역으로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방위 산업 분야가 더욱더 발생해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경영의 원리는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그만큼 이 국방 경영은 방위 사업 분야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 사업 분야의 다양한 정책, 경영, 전략 수립, 합리적인 의사결정, 우리 경영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DSS, 즉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폴란드의 K9 자주포를 파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의사결정의 실행에 대한 역량 강화의 경영학 학문을 베이스로 해서 학습하는 학문이 바로 국방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 경영은 경영학이라는 원리를 베이스로 두고 거기에 우리 국방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더해가지고 결론은 뭐가 나온다? 국방 경영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문구가 핵심이에요. 누군가가 대학원에서 국방 경영을 전공했다고? 그러면 국방 경영의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하면 이 문구 다섯 줄을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이야기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경영학을 베이스로 한 거에 국방의 특수성을 더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바로 국방 경영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날 이 국방 경영이 점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출해야 될 세상은 단순히 군 생활에서 임무 수행하는 거 물론 좋죠. 하지만 거기서 진급을 거듭하셔가지고 방위 산업 분야, 이 방위 사업 분야에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박사 과정은 이쪽에 관련된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결국은 석사는 박사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박사 과정에서 이 방위 산업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하시면 20년 후에 전역을 한 다음에 방산업체들을 많이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산업체 취업을 하셔가지고 고액 연봉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산업이죠. 그래서 경영학 베이스 특수성, 국방의 특수성을 겸비해서 국방 경영이란 이 학문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국방 경영학의 시각적인 정의를 한번 보면 결국은 국방 경영학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이익, 경제적이든 안보 측면이든 국가의 이익 그리고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국방 전략 또한 어떻게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을 막을 수 있는지 군사 전략 등에 연계하여서 국방 경영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방 재원을 재분배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체계적, 효율성, 효과성을 강조하는 학문 그게 바로 이 국방 경영학이다라고 역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경영 학문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 국방 경영은 미래 안보 환경과 우리 미래 안보의 가장 중요한 사이버 안보나 드론 또는 4차 산업에 관련된 어떤 인터넷, AI, 퍼지 이론 여러 4차 산업의 신기술들 이러한 것들의 환경과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4차 산업의 신기술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 국방 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방 경영이 사회학적인 부분이라면 여기에 이공계학
분야의 어떤 4차 산업의 신기술들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서 여러분들이 학부 때 대부분이 군사학을 전공했다면 석사 때는 경영학을 통해서 사회학적인 부분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박사 때는 이 이공계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리더십은 무엇이냐? 조금 전까지는 국방 경영학문에 대해 배웠고 그럼 리더십은 뭐냐? 리더십에 대한 정의입니다. 리더십은 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부하 직원이 있어야 되겠죠. 리더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 즉 리더가 임무를 완수하고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경영학문 안에 조직관리란 파트가 있는데 결국 리더십은 이 조직의 발전과 관련된 겁니다.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이 구성원 누구죠? 리더가 있고 리더의 부하 직원들입니다. 이 부하 직원들에게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근무하자라는 목표, 목적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동기부여는 지속적일수록 좋습니다. 우리 육군에서 추구하는 이 리더십이 바로 이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여기에는 여러분 PPT 받으시면 영향력에 밑줄을 그어주시고 리더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부하의 리더십을 통한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결국은.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 그게 바로 리더십이다. 그럼 이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 이 리더십에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당연히 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이 리더는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방향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마다 부하 직원에 끼치는 영향력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방식은 동일할 수 있어도 끼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그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 영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 경영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방 정책, 전략을 기획 관리할 수 있는 국방 경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목표를 갖고 있고 또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초급 간부분들을 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초급 간부가 아닌 이 고급 간부로서 미래의 환경에 즉 우리 미래의 전장, 평시든 전시든 미래 환경에 부합된 이 부대 관리, 지휘 통솔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앞으로는 글로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니까 이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 정세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와 우방국들인 군사 동맹 그리고 군사 외교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국방 경영 교육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더십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냐? 자,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 학문이 들어가려면 경영학 베이스가 없이는 전혀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영학 베이스를 가져야 이 학문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영학 베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냐?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인적자원 관리. 바로 사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 그 개개인의 어떤 능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적자원 관리 개인이 모여요. 2 이상이 모인 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집단들이 좀 더 많아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이 모여서 결국 조직이 되고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와 조직 관리를 통해서 리더십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경영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방경영 리더십을 공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앞에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 과정, 앞으로 15주의 과정 중에 중간 기말고사 빼고 OT를 빼고 이 과정을 빼고 남은 과정에서 이 경영학 베이스를 약 2주 정도
길면 3주 정도 제가 강의해 드릴 거고 아주 쉽고 재밌게 경영학 베이스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육군에서 추구하는 리더십, 해군, 공군 등에서 추구하는 리더십, 그리고 어떠한 리더십의 종류들이 있고 뭐 이순신 장군은 어떤 리더십을 공부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내용을 두루 다루는 그런 학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석사과정은요. 이렇게 주입식 과정은 많이 없습니다. 보통 하나의 주제를 던져주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료 조사에 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반대도 하면서 서로 그러면서 학문을 익혀가는 게 원래 석사과정의 본질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나마 제가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경영학의 원리가 이런 거고 리더십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OT 및 국방 경영에 대한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차부터 이 경영학 약 2주에서 3주 정도 베이스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